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학점은행제 편입과 관련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은 다니던 대학을 관두고 다른 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걸 뜻하죠. 대학과 전공에 따라 전부 다르게 영어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수학 시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편입에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부터 갖춰야 되겠죠. 편입에는 일반 편입도 있고 학사 편입도 있지만 많이들 지원하는 일반 편입만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4년제 대학을 2학년 2학기까지 다녔다거나 아니면 전문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편입 지원이 가능하죠. 만약 기존 학교를 졸업할 생각이 없고 단순하게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했다면 최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에도 없는 학교를 다녀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굳이 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위를 취득해서 편입에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취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업과 자격증 취득을 병행한다면 보통 1년 정도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보니 첫째로 단기간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수업이 전부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편입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거나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규대학에 비해서 높은 GPA 성적을 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편입 전형 방식의 학부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의 학과라면 조금 더 유리하게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대학을 포기하고 학점은행제로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죠. 고졸자나 대학 중퇴자 역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입 지원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추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요. 전문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총 80학점을 채워주셔야 하고, 학점은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보통 1년 정도면 충분히 80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학위를 취득해서 지원 자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선 편입은 전공과 무관하게 학위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에 개설된 수많은 전공 중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으로 선택해서 공부하면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한 전공은 생각보다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전공들 중에서 대부분의 플래너가 추천해드리는 전공은 경영학 전공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 가장 많이 개설된 전공이기도 하고 높은 성적을 받기에 가장 무난한 전공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특별히 원하는 전공이 따로 있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경영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과목 학점은행제 학위로 편입을 지원할 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도 법적으로 정규대학과 동등한 효력으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고, 편입을 지원하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평가 요소들, 공인영어라든지 편입영어 혹은 수학이나 전적대 성적 같은 부분에서 점수로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거지 출신 학교의 네임밸류를 가지고서 학부를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신 대학의 차별은 전혀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학점을 채우는 방식 중에 전적대 학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하신 분이라면 학교를 다니던 당시 수료했던 학점들을 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학위를 취득해서 전문학사를 취득한다면 당연히 전적대 학점을 전부 가져오는 게 좋겠지만, 만약 학부 시절 당시 성적이 많이 안 좋았던 분이라면 전적대 학점을 끌고 오는 걸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전적대 성적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높은 성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적대 성적이 안 좋은 채로 학점을 가져오게 된다면 성적이 합산돼서 평점이 낮아질 수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본인이 직접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판단 하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플래너라는 사람한테 행정 절차나 학습 과정에 대한 설계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중간에 진행되는 과제나 시험에 대한 자료 제공을 받으면서 성적 관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처음 학점은행제를 알아보신 분이라면 제도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이 원활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 안내를 도와주는 사람이 플래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플래너 개개인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노하우나 경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많은 플래너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플래너에게 수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 편입 말고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경쟁자의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학사 편입이 합격하기 조금 더 쉽다라는 말이 많이 돌았었는데요. 요즘에는 또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사 편입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경향도 있고 학점은행제로 학사 편입을 준비하려는 학생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내가 지원하려 하는 학교의 전년도 경쟁률과 모집 인원을 잘 확인하셔서 어느 전형 방식이 더 유리할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정확합니다. 몇 년 사이 단순 학위 취득이나 자격증 취득보단 이렇게 편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지원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플래너에게 안내받은 학습 과정대로 준비했을 때 문제없이 학위가 나오는 게 맞는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꼭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 개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학점이나 편입 지원식이나 준비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딱 부러지게 플랜을 설명해드리진 못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빠르고 유리한 방법인지 제가 준비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드리고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확인하셔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안내와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